바리스타 박쌤 채널의 곽봉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키패드 머신에서 산네모의 머신의 키패드인데 키패드를 제가 뜯어왔는데요. 키패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들이 있는데 스위치들 안에 보시면 여기 다 깨졌죠. 이렇게 원래 버튼식 이렇게 누르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깨졌는 거를 이제 제가 수리해 드리겠다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에 대한 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콘덴서죠. 여기 있는 이 콘덴서 이렇게 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이런 게 잘 고장나기 때문에 여분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스위치들을 보면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똑딱이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길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똑딱똑딱 그런 길이가 다 다른데 이런 식과 이제 짧은 것도 있습니다. 길이가 사이즈별로 다 나와요. 사이즈별로 나오는데 얘는 짧죠. 얘랑 두 개를 비교해 드리자면 짧죠. 하나는 길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종류들의 스위치들 길이별로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 스위치 이식하는 거, 그냥 우리가 이걸 보시면 필요한 공구는 이런 집게, 얇은 집게, 아주 얇은 롱노즈 같은 거, 롱노즈고요. 그리고 인두기랑 납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벼운 송곳이나 이렇게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걷어내야 되니까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온수기 메인보드예요. 온수기 메인보드인데 지금 온수기에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 증상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메인보드가 고장나면 대부분 다 이걸 그냥 교환해 버리거나 대부분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컨덴서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중에서는 총 3개가 나갔습니다. 그 3개가 나간 거를 제가 어떤 게 나가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를 이제 앞에 라인을 이제 스위치들을 이식하는 거 보여드리고, 보통 이렇게 만약에 뭐 메인보드에 나와 있는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저항도 있고요. 그리고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있고요. 요것도 이제 콘덴서예요. 콘덴서고, 얘도 이제 콘덴서고, 얘도 콘덴서죠. 얘도 콘덴서고, 요거는 칩, 그죠? 칩. 근데 얘 같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얘네들 있죠. 까만색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역방향은 안 되고 한쪽 방향만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여기 부품 중에서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수위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수위 센서 옆에다 보시면 조그만한 여기 저항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죠. 여기 저항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죠. 그래서 얘는 저항이 아닙니다. 얘는 저항이 아니고 보시면 C2라고 되어 있죠. 이거 두 번째 콘덴서란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방전이 되는 콘덴서인데 하여튼 이제 요런 콘덴서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옆에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울룩불룩 하죠. 얘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습니다. 얘도 고장이 났고 몇 군데 고장이 났는데, 그거는 뒤쪽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요거부터 먼저 수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저항들도 있죠. 저는 이제 저항을 한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항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항 잃는 법도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보시면 마음 편히 다 잘라 버리셔도 되고요. 일단은 저는 제일 긴 거, 좀 긴 거를 두 눈에 6개, 6개, 두 눈에 6개 심어 볼게요. 그냥 여기 납땜하시면 돼요. 얘를 빼시고 얘네들을 다 빼시고 여기 자리에 얘네들을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심어주려 그러면 얘네들을 다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펴주시고 다리 쪽을 펴주시고 여섯 개를 똑같이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펴주세요. 자, 다 펴주셨다면 이제 인두기를 이제 예열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 어차피 다 버릴 거니까 다 잘라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셔도 됩니다. 이게 더 빠르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위에가 이제 제대로 안 빠져 있고 이러면 납땜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납땜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빠르니까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다 탈거한 후에 다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탈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다 제거가 됐죠. 다 제거가 됐는데 저도 이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보시면 다 부셨습니다. 그냥 힘으로. 자, 힘으로 부시는 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힘으로 부셨습니다. 자, 보이시죠? 힘으로 부시는 거. 근데 최대한 이런 거 안 다치도록 시그널 라인 안 다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 부셨다면 이제 자, 심어 볼게요. 얘네들을 이제 심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얹으시고 중앙 라인에 잘 맞춰 가지고
보이시나요? 저도 비전문가라서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그래서 막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점주분들은 적은 돈으로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으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점주분들이 다시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이제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안 먹어서 아까 전에 다 부서져가지고 안 먹어서 키가 안 먹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쓸 수 있는 정도죠. 네, 그 정도만 돼도 전주분들은 제가 납땜을 이렇게 해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납땜을 잘하면 좋은데 저도 공부가 많이 없어서 저도 옛날에 납땜으로 수성한 실력인데 또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실력이라 가지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또 다른 애들을 한 2개만 납땜 해보고 이제 요 영상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이 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 것도 이제 잘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4개만 더 하면 버튼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키패드를 살려도 됩니다. 만약에 좀 낮은 키패드라면 이렇게 좀 낮은 것들, 조그만 것들 있죠? 더 낮은 거라면 이렇게 더 낮은 요런 조그만, 아주 조그만 애들로 쓰시면 되고, 키패드 수리 영상은 이제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정상 작동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보통 싼 것들은 한 8만원, 10만원 정도 하는데 비싼 것들은 20몇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30만원 육박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2세트를 해버리면 거의 한 5, 60만원 돈 돼버리니까 이렇게 수리해서 요런 거 해봤자 몇십 원밖에 안 하는데 요런 걸로 간단하게 만원짜리 기구로 수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좀 부족한 실력이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시그널 라인만 크게 다치지 않는다면 정상 작동하기에 단순 패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수리 하던 영상, 그죠?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수리 다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정상 작동이 되는지 이제 현장에 가서 끼워보는 일만 남았죠. 대부분 얘네들은 단순 패턴이라서 이 정도만 해도 방금 얘기했듯이 단순 패턴이라서 똑딱이 안에 똑딱이만 잘 된다면
정상 작동합니다. 근데 요 플라스틱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막대 부분, 요 플라스틱 부분이 오래 쓰다 보면 또 고장이 나면 또 이렇게 납땜을 해서 또 안에 칩만 여기 바꾸 스위치만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바리스타 각쌤 채널이거든,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따로 아니면 메신저나 이런 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리스타 각쌤 채널에 이렇게 키패드 살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